유리창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5월은 원래 따뜻해야 했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싸늘했다. 아는 손가락 끝으로 머리카락을 다듬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오늘은 어머니에게 강한을 소개하는 날이었다. 괜찮을 거야. 강한이 운전석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 눈빛을 보는 순간마다 아내의 불안도 잠시 사라졌다. 그녀는 이 남자를 5해 동안 사랑했다. 따뜻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차가 어머니의 집 앞에 멈춰서자 아내 손은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창문 너머 낡은 철문에 비가 떨어져 묘한 소리를 냈다. 괜히 떨리네. 엄마가 긴장하게 만들진 않겠지. 괜찮아요. 저도 똑같이 떨리고 있으니까요. 강한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은 따뜻했다. 문이 열렸다. 하나님 아이가 문 앞에 섰다. 머리에는 하얀 실 몇 가닥이 보였다. 오랜 세월 혼자서 딸을 키워온 흔적이 그의 어깨와 손끝에 남아 있었다. 아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했던. 마이의 눈동자가 강한을 향했다. 단 한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비의 소리마저 굳은 듯했다. 그녀의 손에서 행주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름이 뭐라고 했니? 마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한은 미소를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한, 아버지는 강호왕이라고 합니다. 순간 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눈빛이 흔들렸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그녀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호왕. 그 이름을 내뱉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아니 놀라서 다가갔다. 엄마? 왜 그래요? 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한참 후에야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 이름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았는데. 저녁 식탁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기를 갈랐다. 강한은 정중하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마이는 거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저희는 5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마이의 손이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안을 향했다. 결혼 그 한마디에 담긴 감정은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인 색이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아내 목소리가 떨렸다. 문제. 마이는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차갑고 비틀린 미소였다. 그래, 문제지. 너무 큰 문제야. 강한이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님 혹시 제가 불편하게 한 게 있다면? 불편. 그녀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수십 년의 억눌린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 아버지 이름이 호왕이라고 했지요. 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마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보다 더 크게. 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강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요? 엄마. 도대체 왜요? 묻지 마. 이해할 수 없어요. 이유라도 이유 따윈 없어. 그냥 안 돼. 그 사람의 피가 네 인생에 들어올 순 없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고 빛이 꺼졌다. 남은 건 비 내리는 소리와 멍하니 앉아있는 두 사람뿐이었다. 그날 밤 아는 창가에 앉아 어머니의 방을 바라보았다. 닫힌 문 뒤에서 들리는 흐느낌이 비보다 더 차갑게 가슴을 때렸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 밤은 길었다. 비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고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묘하게 또렷했다. 아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강한은 옆에서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놀라신 것 같아요. 아마 갑작스러워서 그러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엉망이었다. 엄마의 눈빛, 그 안에 담긴 두려움과 미움. 그건 단순히 결혼을 반대하는 감정이 아니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갑자기 찔린 듯한 반응이었다. 강한 씨네, 당신 아버지, 혹시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어릴 때는 자주 출장 다니셨어요. 건축일을 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셨죠. 아버지는 감정 표현이 적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럼 어머니는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강한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마디 하셨어요. 사람의 인연은 한 번만 와도 충분하다고. 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왠지 가슴 깊숙이 찔렸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함 속에서 숨을 크게 내쉬었다. 밤 11시, 강한이 돌아간 뒤 집은 완전히 고요했다. 아는 조용히 어머니의 방 앞에 섰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노크했다. 엄마. 들어가도 돼. 아무 대답이 없었다. 대신 아는 문을 살짝 밀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불이 켜진 채 책상 위에는 미완성의 자수와 반쯤 마신 차 한 잔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서랍 한쪽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손을 뻗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봉투와 노트 몇 권, 그리고 한 장의 흑백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하얀 블라우스, 맑게 웃는 얼굴, 그리고 그 옆에는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자의 눈빛, 인매, 턱선, 모두가 강한과 너무 닮아 있었다. 심장이 딛는 듯했다. 아는 손끝이 떨렸다. 사진 뒤에는 누군가의 필체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이 남자, 누구야? 바로 그 순간 문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사진, 어디서 났니? 아는 깜짝 놀라 사진을 떨어뜨렸다. 사진이 바닥에 부딪히며 미세한 소리를 냈다. 마이는 문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처럼 창백했다. 엄마, 이게 뭐야? 이 남자, 누구야? 마이는 천천히 다가왔다. 사진을 주워 손으로 꼭 쥐었다. 그녀의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다. 건드리지 말랬잖아. 왜요? 도대체 왜? 엄마, 이 사람, 강한 씨 아버지예요. 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서랍 속에 넣고 서랍을 쿵 닫았다. 그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그 이름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마. 그 사람은 이제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엄마 안 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절규였다. 아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다. 그녀의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 그날 밤 아는 잠들지 못했다. 사진 속 남자의 미소가 자꾸 눈에 밟혔다. 비는 계속 내렸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 사이로 어머니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베개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엄마, 당신은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나요?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렸다. 굵고 무거운 빗방울이 창문을 때릴 때마다 집안의 공기가 더욱 짙어졌다. 아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손에는 인쇄된 신문 기사를 쥐고 있었다. 화면 속 건축가 강호항 약혼녀, 마이와 파온우 실종 이라는 제목이 선명했다. 그녀는 한 걸음씩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아는 망설이지 않았다. 엄마, 문 열어요. 지금 늦었어. 내일 얘기하자. 아니요. 지금요. 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 마이는 놀란 얼굴로 딸을 바라봤다. 그만 좀 해. 그 일은 오래전에 끝났어. 끝났다고요. 엄마 이름이 기사에 있어요. 엄마가 그 사람의 약혼녀였잖아요. 마이는 침묵했다. 아내 눈빛은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다. 왜 숨겼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의 아들이 내 연인인데 엄마는 그걸 알고도 아무것도 말 안 했어요. 마이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럴 줄은 몰랐어. 뭐가요? 세상이 이렇게 돌고 돌 줄은 몰랐다고. 잠시의 정적. 밖에서는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그 순간 마이의 눈빛이 먼 곳을 향했다. 그 사람, 호황, 우린 정말 사랑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안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꽃이 있었다. 그땐 젊었고 세상이 우리 편이라고 믿었지. 그 사람은 나에게 비가 와도 우린 같은 우산 아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곤 했어. 마이는 짧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슬픔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가족이 내게 찾아왔어. 우리 집안의 피는 더럽혀질 수 없다. 그 한마디였어. 나는 그 말 한마디에 무너졌지.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은 나를 찾아 헤맸지만 나는 이미 뱃속에 너를 품고 있었어. 아내 눈이 커졌다. 그럼 나는. 그래 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그 사랑의 흔적이자 상처야 하는 숨을 삼켰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엄마.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그때는 말할 수 없었어.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여자와 약혼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요?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마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 사람의 아들이 네 앞에 나타날 줄은 정말 몰랐어. 하늘이 장난을 치는 거야. 장난이 아니에요. 아내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운명이에요. 엄마가 도망쳤던 그 사랑이 지금 내 앞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 돼. 마이가 단호히 말했다. 그 아이는 그의 아들이야. 그 아이를 사랑하는 순간 너는 나의 고통을 그대로 겪게 될 거야. 그래도 사랑해요. 안 돼. 마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사랑은 끝났어. 비가 멈춰도 우린 다시 만날 수 없어. 아는 눈물을 닦으며 소리쳤다. 그건 엄마의 이야기예요. 난 엄마가 아니라고요. 순간 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래. 넌 나랑 다르지.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두지 않아. 창밖에서 번개가 다시 터졌다. 하얀 빛이 방 안을 스쳤다. 그 순간 마이의 그림자가 길게 벽에 드리워졌다. 아는 느꼈다. 엄마가 아직도 과거에 갇혀 있음을. 그리고 자신이 그 과거의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비가 내리는 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속삭이고 있었다. 밤새 비가 내렸다.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처럼 느껴졌다. 아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고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그 사랑의 잔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진실이 자신의 마음을 꺾을 수는 없었다. 휴대전화 화면에 강한의 이름이 빛났다. 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를 눌렀다. 우리 만나야 해요. 이 시간에 지금 아니면 영영 못 만날 것 같아요. 강한은 10분 만에 도착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그는 젖은 머리를 털며 미소 지었다. 이 비 오늘 하루 종일 우리를 따라오네요. 아는 그를 바라봤다. 비는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얘기를 듣는 것처럼.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했다. 강한 씨, 만약 우리가 서로의 가족 때문에 헤어져야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만약에요. 그래도 널 놓치지 않을 거야. 아내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세상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아도 그땐 우리가 세상을 설득하면 되죠.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확신이 있었다. 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문 밖의 비만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켰다. 그녀는 속삭였다. 엄마가 말했어요. 그 사랑은 끝났다고. 강한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우린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아는 그제야 웃었다. 아주 짧게. 하지만 진심으로. 그들은 차에 올라 도로를 달렸다. 밤의 서울은 어둡고 고요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물 위에 반사되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한참 후 그들은 한강 다리 위에 멈췄다. 비는 그치지 않았고 물결은 어둠 속에서 느리게 출렁거렸다. 강한이 물었다. 이 비가 그치면 모든 게 달라질까요? 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비가 우리를 기억하게 해줄 테니까.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강한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안, 나 약속할게요. 우리가 겪게 될 어떤 비라도 내가 옆에 있을 거예요. 아내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그 시각 집에서는 마이가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였다. 그녀는 손에 쥔 낡은 편지를 가만히 펴봤다. 글씨는 흐릿했지만 문장은 여전히 선명했다. 비가 와도 우리는 같은 우산 아래 있을 거야. 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호황. 당신의 약속이 내 딸을 데려가고 있네요. 그녀는 창문을 향해 외쳤다. 안, 그 사랑은 너를 아프게 할 거야.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천둥 소리만이 하늘을 찢었다. 그날 밤 비는 끝내 멈추지 않았다. 한강 위에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고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그 순간 운명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서 사랑과 피, 과거와 현재가 서서히 하나로 엉켜가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새벽녘 비는 마침내 그쳤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탁했고 도시는 긴 숨을 내쉬듯 무거운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아는 커튼을 젖히며 창밖을 바라봤다. 어제의 기억이 아직 피부에 남아 있었다. 차가운 빗물, 강한의 손, 그리고 어머니의 절규. 그녀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괜찮을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거울 속의 눈빛은 사랑과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오전 9시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강한, 나 지금 근처야. 잠깐 볼 수 있을까? 아는 망설였다. 어머니는 아직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고 집안엔 전날의 냉기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코트를 걸쳤다. 밖으로 나가자. 공기는 습했고 가로수의 잎에서는 물방울이 아직 떨어지고 있었다. 강한은 모퉁이 카페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가 말했다. 나도요. 둘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커피의 김이 천천히 올라왔다. 안,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그 사랑은 끝났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쩌면 엄마는 아직도 그 사람을 잊지 못한 걸지도 몰라요. 강한은 고개를 숙였다. 그 사람이라면 내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안은 대답하지 않았다. 둘 사이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안그가 손을 내밀었다. 우리 과거 때문에 멈추지 말아요. 그녀는 그 손을 바라봤다. 한참 동안 마침내 손끝을 올려 그 손을 잡았다. 그래요. 이제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며칠 후 안은 직장 동료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안 씨,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번에 호황 건축연합에서 전시회를 연대요. 아버지가 유명한 건축가래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안의 몸이 굳었다. 호황. 바로 강한의 아버지였다. 그녀는 결국 그 전시회를 찾아갔다. 갤러리 안은 흰 조명으로 가득했고 벽면에는 오래된 건축 설계도와 젊은 시절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한 구석에 그 남자가 서 있었다. 은빛 머리, 단정한 정장. 손에는 지팡이 대신 오래된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건축가 강호왕. 그의 시선이 안을 향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짧은 놀라움과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스쳐갔다. 그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이 전시회에 젊은 사람은 잘 오지 않는데 혹시 건축을 전공하나요? 아니요. 그냥 호기심이 생겨서요. 이런 풍경을 좋아하나 보군요. 네. 뭔가 익숙해서요. 호황의 미소가 잠시 멈췄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 사진 젊은 시절 내 가장 아끼던 작품이에요. 하지만 완성하지 못했죠. 아는 사진을 봤다. 그곳에는 지금은 사라진 듯한 오래된 교회가 있었다. 그리고 사진 한쪽 구석에 흐릿하게 찍힌 한 여자의 모습. 그 얼굴. 아는 숨을 삼켰다. 그건 분명 어머니의 젊은 시절 얼굴이었다. 저 여자. 그녀가 말문을 열자 호황이 먼저 미소 지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시간조차 지우지 못한 감정이 있었다. 아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었다. 호황은 눈을 들어 말했다. 그녀를 닮았네요. 눈빛이 그 순간 안의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다. 그는 모른다. 자신 앞에 선 이 여자가 그 여인의 딸이라는 사실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 마음은 뒤섞였다. 그녀는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마치 두 사람이 겹쳐 보였다. 과거의 어머니와 현재의 자신 운명이란 건 도대체 왜 이렇게 잔인할까?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다시 들렸다. 비가 또 내리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하지만 아내 마음은 여전히 그날의 갤러리에서 멈춰 있었다. 그 남자의 눈빛, 그리고 사진 속의 어머니의 얼굴, 그녀를 닮았네요. 그 한마디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그날 밤 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새벽녘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번호를 눌렀다. 강한 씨, 혹시 내일 아버지를 뵐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아버지도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내일 오후에 같이 가요. 그 다음 날 햇살이 희미하게 번지는 오후, 아는 강한과 함께 남양주로 향했다. 도로 옆 벚나무들은 이미 잎을 다 떨구고 바람만이 잔잔히 스쳐갔다. 도착하자 호황은 마당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의 옆에는 낡은 찻잔이 놓여 있었다. 왔구나. 그는 미소 지었다. 안녕. 다시 보니 반갑네요. 저도요. 선생님. 강한이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 마당에는 안과 호황 단둘만이 남았다. 호황은 잔에 차를 따르며 말했다. 당신을 보면 오래된 기억이 떠올라요. 그녀도 이런 차를 좋아했죠. 비 오는 날마다 이 향을 즐겼어요. 아는 손끝이 떨렸다. 그녀라면 내 인생의 첫사랑이었어요. 그의 눈빛이 멀리 흘렀다. 그녀의 이름은 마이. 안의 심장이 싣는 듯했다. 그 이름, 어머니의 이름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마이요. 그녀는 간신히 물었다. 그래요. 그녀는 내 모든 것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호황은 잠시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녀가 떠난 날 비가 내렸어요. 나는 그 비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한 번도 비 오는 날 우산을 쓰지 않았어요. 아내 눈가가 젖었다. 그는 계속 말했다. 그녀는 내게 말했죠. 언젠가 당신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당신의 이름을 들려주겠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순간 아는 숨을 멈췄다. 손끝이 찻잔 위에서 멈췄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그 아이가 지금 살아있다면요? 호황은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행복할 거예요. 그녀를 닮은 아이라면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눈을 가졌겠죠. 그의 눈빛이 안을 향했다. 그 순간 그녀는 견딜 수 없었다. 숨이 막히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해요. 갑자기 생각나는 일이 있어서요. 괜찮아요. 호황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때로 과거와 마주해야만 미래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밖으로 나온 아는 계단을 내려오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를 닮은 아이. 그건 바로 나잖아요. 바람이 불었다. 벚나무 잎이 흩날리며 땅 위에 떨어졌다. 그녀의 눈물과 섞여 마치 오래된 기억이 다시 흘러내리는 듯했다. 그날 밤 아는 강한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휴대폰은 계속 울렸고 그녀는 침대 위에서 눈을 감은 채 귓가에 맴도는 남자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녀의 이름은 마이였어요. 그녀를 닮은 아이라면 행복할 거예요. 그 목소리가 자꾸만 당신은 그 아이일지도 몰라 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아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속삭였다. 그럼 나와 강한은 도대체 어떤 운명에 묶여 있는 거야?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밤새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방울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 사랑은 너를 아프게 할 거야. 아는 눈을 꼭 감았다. 하지만 그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며칠 동안 아는 강한과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는 수십 통의 메시지를 남겼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답하지 않았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마음은 계속 흔들렸다. 사랑과 진실 사이에서 그녀는 점점 더 길을 잃어가고 있었다.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렸다. 마이는 여전히 예전처럼 평온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여.
엄마. 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혹시 그 사람의 아내에 대해서 알아요? 마이는 고개를 들었다. 호황의 아내 말이니.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한 번도 본 적 없어. 그녀가 나타나기 전에 나는 이미 떠났으니까. 아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이름, 혹시 할인이에요? 마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 이름 어디서 들었어? 그냥 들었어요. 그 여자가 남긴 유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아는 홀로 버스를 타고 서울 외곽의 한 병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강한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머물렀던 요양병원이었다. 접수대 직원에게 물었다. 혹시 강아린 환자분의 기록이나 유품이 남아있나요? 직원이 잠시 검색하더니 말했다. 가족분이 오신다면 전달해 드릴 수 있지만 저는 그녀의 아들의 약혼자예요. 직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이게 마지막으로 남은 물건이에요. 병원 뒤뜰의 벤치에 앉아 아는 그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노트 한 권과 바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노트를 펼쳤다. 표지에는 낯익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할인, 나의 사랑, 나의 고백. 아내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첫 페이지를 넘겼다. 그 사람은 아직도 그녀를 잊지 못한다. 내가 그의 곁에 있어도 그의 눈은 언제나 그녀를 찾는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씨는 점점 흐트러졌고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나는 알고 있다. 그가 사랑한 여자의 이름은 마이. 그리고 그녀가 떠나기 전 내 남편에게 남긴 아이가 있었다. 순간 아내 머리가 하얘졌다. 숨이 막히는 듯 노트를 떨어뜨렸다. 아이.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가 남긴 아이. 그 말은 무겁게, 명확하게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와 강한은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강한이었다. 안. 어디야? 나 지금 내 집 앞이야. 안은 대답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꼭 쥐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노트 위에 번졌다. 그녀가 남긴 아이가 있었다. 그 문장은 더 이상 잉크가 아니라 비명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이 흔들리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세상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럼 우린 피로 이어진 거야. 바람이 불었다. 병원 정원에 심어진 나무들이 흔들렸고 낙엽이 그녀의 발밑으로 쏟아졌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달빛이 희미했다. 사랑은 왜 이렇게 잔인할까?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고 노트의 마지막 문장이 빗물처럼 번졌다. 문을 열자 거실 한가운데 강한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초조했고 손에는 장미 한 송이가 쥐어져 있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있었어요? 그의 말에 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이게 뭐예요? 강한이 물었다. 당신 어머니의 유품이에요. 그의 얼굴이 굳었다. 그걸 어디서 병원에서 당신이 모르는 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아는 노트를 열었다. 마지막 장을 가리켰다. 글씨는 이미 번져 있었지만 그 문장은 여전히 또렷했다. 그녀가 떠나기 전 내 남편에게 남긴 아이가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내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라면 마이, 내 엄마를 말하는 거예요. 강한은 멍하니 그 문장을 바라봤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럴 리가. 그건 우연일 거예요. 우연한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우연이라면 왜 당신 아버지는 내 엄마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안. 왜 당신은 내 엄마를 닮았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내 엄마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울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당신 아버지와 내 엄마, 그 두 사람은 나를 두고 떠났어. 그리고 이제 그들의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어. 강한은 한 걸음 다가왔다. 그건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확실하다고요. 아니 소리쳤다. 이 노트가 증거야. 당신 아버지가
내 엄마에게 남긴 아이. 그게 바로 나야. 공기가 멈췄다.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혔다. 시간이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다. 강한은 뒷걸음질 쳤다. 그럼 그 말은 그래요. 우리 같은 피를 나눴을 수도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이 아니라 절규에 가까웠다. 잠시 후 강한은 무겁게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아는 그를 바라봤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끝내 웃었다. 이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처음부터 잘못된 퍼즐이었어. 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사랑해. 그가 손을 내밀었다. 피가 섞였든 운명이 엇갈렸든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아. 상관없어. 나한테는 상관 있어요. 아는 그의 손을 밀어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당신은 잃을 게 없잖아요. 하지만 난 엄마도 잃고 나 자신도 잃었어.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천둥이 하늘을 찢었다. 아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우린 끝이에요. 강한이 고개를 들었다.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쉽지 않아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내가 이 말을 하는 동안 내 심장은 이미 부서지고 있으니까. 그녀는 문을 열었다. 비바람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가지마. 강한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이미 생각했어요. 아는 손을 뿌리쳤다. 이 사랑은 누군가의 피 위에 세워졌어요. 그건 죄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문 밖으로 나갔다. 비가 그녀의 얼굴을 덮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사랑이 운명이었다면 이제 그 운명을 끝낼 차례야. 강한은 그 자리에 남아 천천히 노트를 집어들었다. 잉크가 번진 마지막 문장을 바라보며 그는 속삭였다. 그녀가 남긴 아이. 눈물이 그의 손등에 떨어졌다. 바깥의 비와 구분되지 않을 만큼 투명한 눈물이었다. 며칠째 비가 내렸다. 도시는 물에 잠긴 듯 회색빛 안개가 거리를 덮고 있었다. 아는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다. 전화기도 꺼두고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흘러내릴 때마다 그녀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사랑은 끝났다. 하지만 그 끝이 단 한 사람만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그날 밤 마이는 문을 열고 딸의 방에 들어갔다. 방 안은 어두웠고 아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내가 잘못했어. 마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잘못은 우리 모두가 했지. 사랑을 한 게 죄라면 엄마도 나도 세상 모든 사람도 죄인이겠지. 잠시의 침묵. 그녀의 손이 아내 손을 감쌌다. 이제 그만 울자. 그 아이도 고통스러울 거야. 엄마는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해요. 마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감았다. 사랑은 끝나도 기억은 남아. 그리고 그 기억이 나를 아직 살아있게 만들어. 며칠 후 마이는 홀로 집을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오래된 전시장 앞. 그곳에서 호황건축연합 특별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안개 낀 아침, 호황은 전시실 한편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그녀를 알아봤다. 마이. 그 한마디에 수십 년의 시간이 무너졌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래됐군요. 그대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요. 호황이 웃었다. 세월이 우리 둘 다 바꿔버렸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이가 물었다. 왜?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아도 알았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당신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걸. 그때는 나도 너무 어렸고 세상을 이길 용기가 없었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은 여전히 비 오는 날 우산을 쓰지 않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젠 써요. 당신이 젖지 않게 덮어줄 사람을 내가 대신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고요했고 따뜻했다. 그 사람, 당신 아들이에요. 그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요? 강한. 그 아이가 당신의 아들이에요. 호황의 눈이 커졌다. 그의 숨이 사는 듯 했다. 그럼 아는 내 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의 아이들이 서로 사랑했어요. 호황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세상은 참 잔인하군요. 아니요. 마이가 고개를 저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몰라요. 잔인했던 건 우리가 만든 거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우리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마이 호왕이 그녀를 불렀다. 후회하나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당신을 사랑했던 나, 그리고 그 사랑이 남긴 모든 흔적을 이제야 용서하려고요. 그녀는 천천히 걸어 나갔다. 빛이 문틈 사이로 흘러들며 그녀의 실루엣을 감쌌다. 밖으로 나오자 하늘은 다시 흐려졌다. 마이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는 괜찮아요. 당신의 이름이 내 가슴에서 울리지 않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눈을 감았다. 멀리서 천둥이 울렸다. 비가 내렸다. 그 빗 속에서 오래된 상처는 천천히 닫혀갔다. 며칠 뒤 아는 어머니의 일기장 위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려놓았다. 그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마이와 호황, 그리고 서로를 향해 웃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다. 아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엄마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밖에서는 또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비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시간은 조용히 흐르고 모든 것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그로부터 3년, 아는 여전히 서울에 있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었고 그녀는 이제 혼자 살고 있었다. 창가에는 여전히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그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었다. 비가 내려도 이 꽃은 자랄 거야. 그 말이 지금은 이 집의 가장 조용한 기도가 되었다. 아침 햇살이 흐릿하게 들어올 때 아는 여느 때처럼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녀는 일을 그만두고 음악 치료사로 일하고 있었다. 아이들과 상처받은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나누며 조금씩 자신도 치유받고 있었다. 그날도 그녀는 아이들의 합주 수업을 마치고 홀로 연습실에 남았다. 손끝이 건반을 누를 때마다 부드럽고 낯익은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건 엄마가 즐겨 부르던 노래, 그리고 동시에 호황이 설계했던 오래된 교회에서 울리던 멜로디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건반 위로 떨어지는 햇살, 그 안에서 누군가의 미소가 어렴풋이 떠올랐다. 비가 와도 우린 같은 우산 아래 있을 거야. 그 목소리는 아직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울리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없음. 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안 씨 맞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저는 강호왕 선생님의 비서입니다. 아내 심장이 받는 듯했다. 선생님이 얼마 전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해달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숨이 막히는 듯 목이 타들었다. 그분이 왜 저에게 그건 직접 보시면 알 겁니다. 며칠 후 아는 병원을 찾았다. 입구에 공기부터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하얀 복도를 걸을 때마다 심장이 한 박자씩 늦게 뛰는 것 같았다.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손끝이 떨렸다.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그대로 돌아설까? 그러나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이미 너무 늙고 창백해진 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안, 왔군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선생님.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울지 마요. 그는 힘겹게 웃었다. 이젠 괜찮아요. 세상에 남은 일은 다 정리됐으니까. 왜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그는 손가락을 들어 탁자 위에 봉투를 가리켰다. 그 안에 내 마지막 고백이 있어요. 아는 봉투를 열었다. 편지는 오래된 종이에 또박또박 써 내려간 글씨였다. 마이에게 닿지 못한 편지를 이제 그녀의 딸에게 전합니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내 아들에게 고통이 되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글씨가 흔들리고 잉크 자국이 번져 있었다. 안, 너는 그녀의 따뜻한 손을 닮았어요. 그리고 그녀처럼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을 가졌죠. 그러니 나 대신 그녀에게 전해주세요. 이젠 괜찮다고. 아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편지를 꼭 쥐었다. 선생님. 그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호황은 눈을 감았다. 그래요.
그럼 이젠 나도 그녀를 따라가도 되겠네요. 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분명 당신을 용서했을 거예요. 그 말 듣고 싶었어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아주 고요하게 그의 숨이 멈췄다. 병실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오직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이 세상의 마지막 숨결처럼 들려왔다. 아는 천천히 병실을 나왔다. 복도 끝에 창문 너머로 빗줄기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사랑은 끝나도 잔향은 남아. 그 순간 마치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가 와도 우린 같은 우산 아래 있을 거야. 아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장례식장 앞에는 흰 국화향이 짙게 깔려 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그 가운데 안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흰 국화 한 송이가 쥐어져 있었다. 그 꽃잎 위에 빗방울이 떨어져 마치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선생님, 이제 편히 쉬세요.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나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묵직한 고통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안.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비에 젖은 머리,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강한이었다. 그 순간 공기가 멈춘 듯했다. 서로의 시선이 부딪히자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당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와야죠. 그분은 제 아버지였으니까. 잠시 침묵. 비가 천천히 떨어지는 소리만이 두 사람의 사이를 메웠다. 강한이 말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는 당신 얘기를 했어요. 아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내 얘기를요. 그분은 당신을 보면서 그녀의 딸이 이렇게 자라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당신을 마이의 그림자로 봤던 거예요. 아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그분도 엄마도 없어요. 우리만 남았네요. 그래서 더 고통스럽네요. 강한이 낮게 말했다. 그분들은 이미 용서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난 아직 못하겠어요. 무엇을요? 당신을. 그리고 나 자신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한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이에요. 당신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셨어요. 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편지는 짧았다. 이 세상에 남겨진 두 아이에게 사랑이 죄라면 그 죄는 우리가 짊어질 테니 너희는 서로를 미워하지 말거라. 아는 그 글을 읽으며 눈을 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에요. 네, 그럼 왜 이젠서야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강한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후회, 그리고 잔잔한 사랑이 얽혀 있었다. 안. 나는 여전히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그만해요. 이제 그만, 그 말 하지 마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진심이면 뭐예요? 아는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건 사랑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낸 저주예요. 강한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그 저주 속에서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우린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그게 당신의 선택이에요. 그래요. 이번엔 내 의지로 끝낼 거예요. 그녀는 등을 돌렸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 코트가 젖어갔고 머리카락 사이로 물이 흘러내렸다. 강한이 그녀를 향해 외쳤다. 비가 그치면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이 비는 평생 그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걸어갔다. 그 발걸음은 무겁고 하지만 단호했다. 장례식장 안에는 남은 사람들의 흐느낌과 빗소리만이 섞여 있었다. 강한은 자리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회색빛 하늘 아래 한 송이 국화가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졌다. 그는 속삭였다. 그래도 난 그 비 속에서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봄은 왔지만 아내 마음 속에는 여전히 겨울이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매일 같은 길을 걸었다.
호황의 전시회가 열렸던 그 갤러리 앞을 습관처럼 지나쳤다. 간판은 이미 철거되었고 창문은 먼지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곤 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어느 날 오후 작은 음악치료센터로 한 남자가 찾아왔다. 문을 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안 선생님 맞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숨이 찼었다. 강한이었다. 그는 예전보다 조금 더 마르고 눈빛은 한층 깊어져 있었다. 그녀의 마음이 순간 요동쳤다. 여긴 어떻게? 우연이에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새로 일 시작했다고 들어서요.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요. 당신이 어딨는지는 항상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이제 그만 잊어요. 잊을 수 있다면 이렇게 오지도 않았겠죠. 그럼 왜 왔어요? 확인하고 싶었어요. 뭘요? 내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요, 확실해졌어요. 뭐가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요. 그녀는 미소 대신 한숨을 내쉬었다. 끝났어요. 강한 씨, 그건 당신의 말일 뿐이에요. 그 순간 센터 복도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는 창가로 시선을 돌렸다.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반사되어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강한의 얼굴이 서글프게 빛났다. 이제 당신에게 어울리는 세상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그 빛에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요, 당신이 내 세상이었어요. 아는 손에 들고 있던 음악 악보를 꽉 쥐었다. 우린 같은 피를 나눴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사랑은 때로 멈춰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한테 멈춤은 언제였을까요? 아마 이미 너무 늦었을 때요. 그날 밤 아는 오랜만에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다. 손때 묻은 표지를 쓰다듬으며 그녀는 천천히 마지막 장을 펼쳤다. 사랑은 지워지지 않는다. 다만 다른 이름으로 남을 뿐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아내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무언가가 깨닫듯 그녀는 속삭였다. 사랑이 아니라면 왜 아직도 이렇게 아플까? 그녀는 펜을 들어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썼다. 사랑은 멈추지 않았다. 다만 숨을 죽이고 기다릴 뿐이다며. 7 후 아는 우연히 신문에서 한 기사를 보았다. 강한 해외 건축 프로젝트 참여 위에 출국 예정. 그녀의 시야가 흐려졌다. 그가 떠난다니 이제 진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평온했다. 마치 오래된 비가 드디어 그친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비가 와도 우린 같은 우산 아래 있을 거야. 아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그래요. 이번엔 그 우산 제가 접을게요. 그날 밤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조용히 손가락을 올리자 한동안 멈춰있던 멜로디가 다시 흘러나왔다. 그 소리는 슬프면서도 따뜻했다. 그녀는 알았다. 사랑은 끝나도 기억은 노래가 되어 남는다는 것을. 초여름의 바람이 불었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비쳤고 아는 음악치료센터의 문을 닫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날의 멜로디를 기억하고 있었다. 피아노 건반 위에 남은 따뜻한 손끝, 그리고 떠나던 남자의 뒷모습. 강한은 떠났다. 그는 말없이 비행기를 탔고 그녀는 공항에 가지 않았다. 떠남과 남음, 그 두 가지 단어가 그녀의 하루를 나눴다. 그날 오후 센터 문 앞으로 우체국 배달원이 찾아왔다. 안 선생님, 이 편지 맞으시죠? 편지요. 그녀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해외 우편.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강한.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과 작은 그림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안, 이곳은 당신이 좋아하던 바람 냄새가 나요. 바다는 서울보다 훨씬 넓고 하늘은 더 높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난 여전히 당신이 남긴 빗소리 속에 살고 있어요.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여기선 비가 내릴 때마다 당신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떠나시던 날 내가 울지 못했던 그 눈물이 이제야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글씨가 잉크에 번져 있었다. 마치 그가 쓰던 순간에도 울고 있었던 것처럼 그녀는 편지와 함께 동봉된 그림을 꺼냈다. 그림에는 한 여자가 그려져 있었다. 긴 머리, 검은 코트, 그리고 우산을 든 모습. 그 여자는 마치 비 오는 날의 자신 같았다. 그림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다. 이제는 그 우산 아래 나 없이도 따뜻하길 바란다. 아는 그 문장을 읽으며 조용히 웃었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그 눈물 속엔 슬픔보다 감사의 온기가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었다. 탁자 위에 악보들이 흩날렸고 그중 한 장이 그녀의 발끝에 멈췄다. 그 악보엔 강한이 떠나기 전 남겨두었던 그들의 마지막 공동 작곡 노트가 있었다. 맨 아래에는 그가 써둔 문장이 하나 남아 있었다. 이 음악이 끝날 때 우리의 사랑은 다른 이름으로 시작될 거야. 그녀는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다. 천천히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첫음이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음이 이어졌다. 창밖에 새들이 날아오르고 햇살이 천천히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그녀는 눈을 감고 강한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비가 와도 우린 같은 우산 아래 있을 거야. 그 목소리가 다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프지 않았다. 이제 그 말이 그리움이 아니라 축복처럼 들렸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강한 씨. 당신이 내게 남긴 건 슬픔이 아니라 살아가는 용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건반을 눌렀다. 멜로디가 천천히 끝나자 방 안은 완벽한 고요로 가득 찼다. 그 고요 속에서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음악처럼 뛰고 있었다. 그날 밤 하늘엔 별이 가득했다. 아는 베란다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멀리서 누군가의 이름이 바람에 실려오는 듯했다. 그 이름이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당신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여전히 노래하고 있어요. 그로부터 5해가 흘렀다. 시간은 잔인하게도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아내 마음속에서 단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사랑의 찬양. 그녀는 이제 유명한 음악치료사이자 작곡가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을 딴 공연회 메모리 오브 레인. 메모리 오브 레인이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었다. 공연 포스터에는 이 문장이 적혀 있었다. 비가 와도 우리는 같은 우산 아래 있었다. 그 문장은 이제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관통한 문장이 되었다. 무대 뒤에서 아는 조용히 피아노 앞에 앉았다. 관객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지만 그녀의 귀에는 오직 빗소리만이 들리는 듯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그녀가 작곡한 The Last Sound of Love, 사랑의 마지막 그 첫 연주가 공개되는 날이었다. 이 곡은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바치는 음악이었다. 어머니, 호황, 그리고 강한. 조명이 어두워지고 피아노의 첫음이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기억의 문을 여는 듯했다. 첫 부분은 잔잔했다. 봄비처럼 부드럽고 사랑이 시작되던 날처럼 따뜻했다. 그러나 중간부로 갈수록 음은 점점 깊어지고 건반 위에 떨어지는 손끝은 울음을 참는 사람의 손처럼 떨렸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누군가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음이 남았을 때 아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비가 와도 우린 같은 우산 아래 있을 거야.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 순간 그녀는 미소 지었다. 공연이 끝난 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아는 무대에서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그리고 강한 씨, 이건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제 정말 안녕. 그녀는 천천히 무대 뒤로 걸어 나왔다. 스태프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마음은 고요했다. 무대 뒤 복도를 걷던 중 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누군가가 책상 위에 두고 간 것 같았다. 봉투 위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당신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K.H. 그녀의 손이 멈췄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그가 아직도 살아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그는 여전히 바람 속 어딘가에서 그녀의 노래를 듣고 있을 거란 걸.
밤이 찾아왔다. 공연장을 나서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날 밤 서울에는 오랜만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조용하고 따뜻한 비였다. 안은 우산을 펴지 않았다. 빗방울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웃었다. 그녀의 옆자리에 누군가 함께 걷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비가 와도 이번엔 혼자가 아니야. 멀리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하늘 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곡을 이어치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사랑의 끝은 이별이 아니야. 그건 또 다른 노래의 시작이야. 세월은 흐르고 모든 상처는 조금씩 옅어졌다. 이제 아는 마흔에 가까워졌고 서울 북쪽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음악 치료소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단순했다. 아침이면 정원에 물을 주고 낮에는 아이들과 피아노를 치며 저녁엔 혼자 책을 읽었다. 그녀는 가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을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곤 했다. 인생이란 결국 음악처럼 조용히 흘러가는 거구나.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센터 문을 닫으려던 순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아니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다. 짙은 눈썹과 똑바른 시선, 그리고 어딘가 낯익은 눈매. 혹시 여기가 음악 배울 수 있는 곳이에요? 소년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래, 그런데 선생님이 누구인지 알고 왔니? 엄마가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음악으로 상처를 고치는 사람이야 라고요. 아는 웃었다. 네, 엄마 이름이 모니 하은이에요. 하은 최안의 미소가 잠시 멈췄다.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한때 함께 일하던 동료의 이름이었다 그래. 어서 들어오렴. 소녀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작은 손가락이 건반을 더듬으며 첫음을 눌렀다. 그 소리는 엉성했지만 어딘가 묘하게 익숙한 리듬이었다. 이거 어디서 배웠니? 엄마가 들려줬어요. 아빠가 전에 만든 곡이라고요. 아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아빠가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건축가였대요. 근데 음악을 좋아해서 엄마랑 결혼하기 전에 피아노를 쳤대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혹시 아버지 이름 기억하니? 소녀는 생각하더니 말했다. 강한이에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공기가 흐르지 않았다. 아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강한.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빠는 지금 하늘에서 노래를 만든다고요. 그녀의 눈가가 서서히 젖어들었다. 그럼 내 엄마는 병원에 계세요. 몸이 안 좋아서요. 소녀는 피아노를 치며 말했다. 아빠가 엄마를 위해 만든 곡이에요. 이 노래 이름은 비의 정원이래요. 그 음들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어린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서툴지만 진심이었다. 아는 숨을 삼켰다. 그 곡, 그건 바로 강한이 떠나기 전 그녀에게 들려주던 미완의 곡이었다. 이 음악이 끝날 때 우리의 사랑은 다른 이름으로 시작될 거야. 그 약속이 이 아이의 손끝에서 완성되고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소녀는 수줍게 웃었다. 선생님, 어땠어요? 아는 눈물을 훔치며 미소 지었다. 정말 아름다웠어. 그럼 나 계속 배워도 돼요. 물론이지.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엄마도 그럴 줄 알았대요. 선생님이 꼭 도와줄 거라고. 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네 아빠가 남긴 노래를 선생님이 끝까지 지켜줄게. 창밖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다. 정원의 나무잎이 흔들리며 햇살 속에서 반짝였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강한 씨, 당신의 노래가 돌아왔어요. 당신의 아이를 통해. 그리고 나의 가르침 속에서. 그날 밤 아는 오랜만에 피아노 앞에 앉았다. 작은 손이 그리던 선율을 따라가며 조용히 건반을 눌렀다. 그 곡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이젠 완성된 노래였다. 시간은 모든 것을 데려가지만 사랑만은 남겨두고 가. 아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마지막 음이 울릴 때 창밖의 바람이 정원을 스쳐 지나갔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날 이후 소녀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아내 음악 치료소를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준이었다. 그는
유난히 손가락이 길고 음의 흐름을 빠르게 이해하는 아이였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건반 위에 손을 올리는 자세는 마치 오랫동안 피아노를 쳐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준아, 이번엔 천천히 쳐볼까? 선생님,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슬퍼요? 그건 작곡가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썼거든. 그럼 이 곡은 슬픈 노래예요. 아니, 슬프지만 아름다운 노래야. 아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기억이 스쳤다. 레슨이 끝난 후 준은 정원으로 뛰어나갔다. 햇살 아래서 아이의 웃음이 반짝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내 가슴이 저릿했다. 어느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물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 아이 안에서 강한의 눈빛, 그리고 그가 남긴 온기를 보았다. 그날 밤,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준이 연습하던 곡의 멜로디를 천천히 이어갔다. 곡의 이름은 비의 정원. 건반을 누를 때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같은 음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속삭였다. 당신이 미처 완성하지 못한 노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이어가고 있어요. 다음 주, 준은 병원에 계신 어머니에게 가져갈 연주 영상을 찍고 싶다고 말했다. 아는 피아노 앞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준, 준비됐니? 응. 선생님. 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의 손끝에서 울려나온 첫음은 작지만 또렷했다. 아는 옆에서 조용히 박자를 맞췄다. 그녀의 눈에는 강한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미소가 겹쳐졌다. 소년의 연주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바로 그거야. 음악은 사랑이 말하지 못한 것을 대신 전해주는 거야. 준이 마지막 건반을 누르자 방 안은 고요해졌다. 그는 수줍게 웃었다. 선생님, 아빠가 이 곡을 완성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아요. 아내 눈이 붉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진짜 사랑은 결국 슬픔을 넘어서게 되니까. 며칠 뒤 준의 어머니 하은이 병원에서 연락을 해왔다. 안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준이 요즘 웃어요. 예전엔 밤마다 아빠를 찾아 울었거든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고맙죠. 아는 천천히 대답했다. 준이가 제 마음의 문을 다시 열어줬어요. 하은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강한 씨가 생전에 늘 이런 말을 했어요. 음악은 멈춘 사랑을 다시 숨쉬게 한다. 이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전화를 끊은 후 아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정원 안으로 스며들며 초록빛 잎사귀들이 흔들렸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그래요, 강한 씨. 당신의 음악이 다시 숨쉬고 있어요. 당신의 아이가 내 두 손 안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그날 밤 준이 남기고 간 피아노 건반 위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거기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선생님, 아빠는 하늘에서 노래하고 선생님은 땅에서 노래하니까 세상이 외롭지 않대요. 아는 종이를 손에 꼭 쥐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다. 그래, 세상은 이제 외롭지 않아. 창밖의 하늘엔 달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피아노 앞에 앉아 비의 정원의 마지막 구절을 완성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의 정원 속에서 다시 꽃이 되어 피어난다. 그녀의 손끝이 마지막 음을 누르는 순간 정원 너머에서 바람이 불었다.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 바람에 실려오는 듯했다. 비가 와도 우린 같은 우산 아래 있을 거야. 아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늦은 오후 햇살이 정원의 잎사귀 위로 부서지고 있었다. 아이들의 수업이 끝난 뒤 센터는 다시 조용해졌다. 아는 책상 위를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건 몇 년 전 호황 선생의 장례식 후 가져온 상자였다. 그녀는 그동안 열어볼 용기를 내지 못했다.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 상자를 열어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서류들과 노트,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봉투에는 희미하게 to 아니라고 적혀 있었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분명 강한의 필체였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듯한
잉크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안,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바람이 부는 해안가에 앉아 있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보낸 음악을 들었어요. 그 곡은 내 마음의 문을 닫지도 열지도 못하게 했죠. 안은 글을 읽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 했다.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이유를 이제는 알겠어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사랑이 멈추는 건 아니더군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당신은 내 아버지의 죄를 짊어진 사람이고 나는 그 죄의 그림자 속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사랑은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은 금지했지만 내 마음은 당신으로 완성되었어요. 글씨가 흔들리듯 번져 있었다. 마치 그가 그 문장을 쓰며 울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부탁해요. 언젠가 당신이 이 편지를 읽는다면 미워하지 말아요. 내가 떠난 이유는 도망이 아니라 당신을 더 이상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내 손에서 편지가 천천히 떨어졌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왜 이렇게 늦게 알게 된 걸까? 그녀는 속삭였다.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서로를 지키기 위해 멀어졌다는 걸.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낙엽 한 장이 들어와 그녀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낙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래요. 강한 씨, 당신은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나를 지킨 거였죠. 그날 밤 안은 오랜만에 비의 정원을 열었다. 그녀는 강한의 편지에서 한 구절을 꺼내 그 곡의 마지막 가사로 붙였다. 사랑은 금지될 수도 지워질 수도 없어요. 다만 시간의 정원 속에서 다시 피어날 뿐이에요.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 그 구절을 노래하듯 읊조렸다. 손끝이 건반 위를 미끄러지듯 스쳤다. 멜로디가 완성되는 순간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이번엔 미소가 함께였다. 잠시 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이었다. 선생님, 아직도 연습하세요. 응, 조금만 더 하고. 아빠도 그랬대요. 뭐가 엄마가 잘하고 해도 늘 피아노 앞에 앉아서 누군가를 위해 곡을 썼대요. 아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럼 오늘은 선생님이 대신 써줄게. 진짜요? 응, 내 아빠가 못 쓴 마지막 곡. 그녀는 종이를 꺼내 시간의 정원이라는 제목을 적었다. 그리고 준에게 말했다. 이건 너와 네 아빠, 그리고 나의 이야기야. 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 노래는 영원히 끝나지 않겠네요. 그래, 음악이 계속되는 한 사랑도 계속될 테니까. 창문 밖으로 달빛이 부드럽게 내리쬐었다. 그 빛이 그녀의 손끝에 닿는 순간 건반에서 다시 음악이 피어났다. 그 소리는 마치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따뜻했다. 비가 와도 우린 같은 우산 아래 있었어. 아는 그 말에 미소 지었다. 이제 그 말은 추억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초여름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날이었다. 준의 어머니 하은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약했다. 안, 선생님,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네, 무슨 일이에요? 잠시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의 말투는 고요했지만 어딘가 이별의 냄새가 스며 있었다. 병실 문을 열자 하은은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선생님,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준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매일 웃어요. 그래요. 하은의 눈가가 젖었다. 그 아이는 아버지를 꼭 닮았죠. 겉으론 차가워도 마음은 따뜻했어요. 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 씨, 오늘은 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강한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에게 남긴 거예요. 아는 조심스레 봉투를 받았다. 봉투 위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젠가 아내게 전해줘요. 손끝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강한과 안, 그리고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있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건 어떻게? 하은이 미소를 지었다. 그 사람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했어요.
당신을 사랑했죠. 끝까지. 한 번도 그 마음을 잊지 않았어요. 아는 말을 잃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랬군요. 하은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선생님,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잖아요. 하지만 어떤 사랑은 비록 함께하지 못해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해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저는 그 사람을 원망한 적 없어요. 그가 당신을 사랑했기에 준이 같은 아이가 태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아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하은 씨, 그래요. 강한 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내 인생을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었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준이는 내게 남은 마지막 선물이에요. 이제 그 아이를 부탁드려요. 무슨 말이에요? 나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하은은 미소 지었다. 그 아이가 음악을 사랑하도록 이끌어주세요. 그게 그 사람과 나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아는 하은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약속할게요. 준이가 음악 속에서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켜줄게요.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요. 당신이라면 그 아이를 빛으로 이끌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창문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며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아는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느꼈다. 그 순간 하은의 마음속 사랑이 바람을 타고 세상 어딘가로 흩어져가는 것을 병실을 나서며 아는 봉투를 품에 안았다. 복도 끝 창문으로 빛이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사진 속 두 사람의 웃음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강한 씨, 당신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하나이의 노래로 다시 피어나고 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아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가 남긴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을 어루만지며 천천히 건반을 눌렀다. 비의 정원의 선율이 다시 울려 퍼졌다. 그러나 이번엔 조금 달랐다. 어디선가 새로운 멜로디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랑은 남는다. 이름이 바뀌어도 마음이 닿는 한 그 노래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하은 씨, 그리고 강한 씨, 이건 당신들을 위한 마지막 곡이에요. 그 순간 창문이 열리고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마워요. 안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평화로웠다. 하은이 세상을 떠난 날 비가 내렸다. 하얀 국화향기가 복도에 퍼졌고 병원 창문 너머로 회색 하늘이 길게 드리워졌다. 아는 조용히 병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엄마, 이제 아프지 않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다. 아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준아, 엄마는 지금 하늘에서 노래하고 있을 거야. 준이 고개를 들었다. 아빠랑 같이 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빠랑 같이. 며칠 뒤 하은의 유품 중 하나가 병원에서 전달되었다. 작은 노트 한 권이었다. 겉표지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시간의 정원, 우리 세 사람의 이야기. 아는 노트를 펼쳤다. 거기엔 하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안 선생님, 만약 이 노트를 보신다면 부탁드려요. 준이가 자라서 무대에 서게 된다면 그 곡의 이름을 시간의 정원이라 불러주세요. 그건 강한 씨가 시작했고 선생님이 지켜주었고 우리 아이가 완성할 노래니까요. 아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몇 달 뒤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무대에는 피아노 하나와 조명 한 줄기, 그리고 정장 차림의 소년준이 서 있었다. 객석 맨 앞줄에는 안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긴장된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첫음이 울렸다. 그 소리는 부드럽고 맑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연주는 점점 깊어졌다. 아내 눈에는 강한이 떠나기 전 보여주던 손짓, 그리고 마이의 미소가 겹쳐졌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 그리고 강한 씨, 이제 봄이 왔어요. 음악은 마치 계절이 바뀌는 듯 흘러갔다. 슬픔이 희망으로, 이별이 기억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마지막 음이 울리고 조명이 꺼졌다.
그리고 잠시의 침묵 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주는 피아노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엔 미소가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들었다. 이 곡은 아빠와 엄마 그리고 선생님을 위해 쳤어요. 관객들이 조용해졌다. 아빠는 건축가였고 엄마는 간호사였고 선생님은 음악으로 세상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 셋이 만나 이 노래가 태어났어요. 아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주변 사람들도 따라 일어났다. 그 박수는 오래 이어졌다. 공연이 끝난 후 무대 뒤에서 준이 아내에게 달려왔다. 선생님,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요? 물론이지. 그럼 아빠도요. 그래. 둘 다 내 연주를 들었을 거야. 그리고 분명 이렇게 말했을 거야. 아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준아, 네가 우리의 사랑을 완성했구나. 준은 눈을 반짝였다. 그럼 선생님은요? 난 그걸 지켜본 사람으로 충분해. 그날 밤 아는 공연장 불이 모두 꺼진 후 홀로 피아노 앞에 앉았다. 건반을 눌러보니 준의 손끝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사랑은 결국 시간 속에서 다시 자란다. 우리가 떠나도 노래는 남아있겠지. 그녀는 마지막 음을 눌렀다.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천천히 사라졌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가 와도 우린 같은 우산 아래 있었어. 아는 미소 지었다. 그 말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삶의 선율, 사랑의 증명, 그리고 세대의 연결이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정원을 스치고 있었다. 꽃잎이 흩날리며 밤하늘로 천천히 떠올랐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시간은 다시 흘러 세상은 몇 번의 계절을 바꿨다. 그 사이 안의 머리카락에는 하얀 빛이 조금씩 스며들었고 그녀의 피아노 위에는 세월이 남긴 먼지가 얇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건반을 누를 때마다 여전히 그 소리는 맑았다. 마치 어머니 마이의 목소리처럼, 그리고 강한의 웃음처럼. 그날도 평소처럼 센터문을 닫으려던 저녁,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탁탁탁. 그 리듬은 어디선가 익숙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낯익은 청년이 서 있었다. 긴 손가락, 단정한 셔츠, 그리고 어릴 적 그 미소 그대로. 선생님. 아는 순간 숨이 멎었다. 준.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아는 그를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 듯 말했다. 이렇게 컸구나. 이제 25이에요. 그는 웃었다. 유학 다녀왔어요. 아빠처럼 건축을 전공했지만 결국 음악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작곡가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 첫 곡을 선생님께 들려드리러 왔어요. 아내 눈이 커졌다. 정말네. 그는 조심스레 가방에서 악보를 꺼냈다. 악보의 제목은 기억의 노래, Memory of You 였다. 이건요. 아빠가 엄마를 위해 남긴 곡, 그리고 선생님이 나한테 가르쳐준 비의 정원에서 영감을 받았었어요.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준아.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건 세 사람의 이야기예요. 사랑했던 사람들, 그 사랑을 지켜준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이 남긴 노래. 첫음이 울렸다. 그 소리는 부드럽고 맑았다. 아는 눈을 감았다. 음악은 조용히 시작해 점점 깊어졌다. 과거의 비, 어머니의 웃음, 강한의 편지, 모두 그 선율 속에 스며 있었다. 준의 손끝이 건반을 따라 움직였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고 그의 눈빛에는 어릴 적 보던 따뜻한 순수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음악은 절정에 이르렀다. 그 순간 아내 눈앞에는 모든 기억이 스쳐갔다. 비 오는 날의 첫 만남, 사랑의 고백, 이별의 편지, 그리고 아이의 미소.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곡으로 완성되어 있었다. 마지막 음이 울리고 공기가 고요해졌다. 준은 피아노에서 손을 떼고 말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사랑이에요. 아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아름다워. 이건 선생님이 만든 사랑이에요.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난 단지 그 사랑이 사라지지 않도록
길을 열어줬을 뿐이야. 주는 미소 지었다. 그럼 선생님은 우리 세대의 처둠이네요. 아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렇다면 넌 마지막 음이겠네. 그리고 그 두음 사이가 우리의 인생이야. 창밖에는 저녁 햇살이 붉게 번졌다. 노을이 정원 위로 떨어지고 그 빛이 피아노 건반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아는 속삭였다. 비가 와도 우린 같은 우산 아래 있었지. 준이 미소 지었다. 이젠 그 우산을 제가 들 차례네요. 그녀는 그 말에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음악이 다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날 밤 아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세대를 넘어 기억 속에서 다시 노래한다. 며칠 뒤 주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저 이번에 작은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공연 내 제목은 기억의 무대예요. 이 음악으로 아빠와 엄마, 그리고 선생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아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떨리고 있었다. 나 그 공연 꼭 갈 게 아니요. 준이 웃었다. 선생님은 관객이 아니라 공동 연주자예요. 아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나 네, 비의 정원의 마지막 부분. 그건 선생님이 쳐야 완성돼요. 며칠 후 둘은 공연장을 찾아갔다. 무대는 작았지만 아늑했다. 바닥엔 오래된 나무 냄새가 배어 있었고 천장에는 따뜻한 조명이 걸려 있었다. 피아노는 무대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그 위에 악보 2장이 나란히 펼쳐져 있었다. 왼쪽은 비의 정원, 오른쪽은 기억의 노래 2곡을 이어서 연주할 거예요. 준이 말했다. 비로 시작해서 기억으로 끝나는 음악가는 조용히 악보를 바라봤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그 선율 속엔 모든 이별과 사랑,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연습이 시작됐다. 처음 몇 분간은 두 사람의 연주가 어색하게 엇갈렸다. 하지만 점점 피아노의 리듬이 서로 맞아가기 시작했다. 준이 낮은 음을 이끌면 아니 높은 음으로 화답했다. 그 소리는 마치 두 세대가 대화하는 것 같았다. 선생님, 아빠랑 연주할 때도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그때는 말 대신 건반으로 마음을 주고받았지. 그럼 지금은요? 이건 그 대화의 마지막 장이에요. 연습이 끝난 후 둘은 무대 객석에 나란히 앉았다. 조명이 꺼진 공연장은 고요했다. 준이 말했다. 선생님, 사랑은 왜 이렇게 오래 남을까요? 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마도 사랑은 사람보다 오래 사는 감정이라서. 그럼 선생님은 아직도 사랑하나요?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사랑은 잊혀지지 않아. 다만 모양이 바뀔 뿐이지. 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 공연이 그 사랑의 새로운 모양이겠네요. 며칠 후 포스터가 완성됐다. 기억의 무대, 작곡, 최준, 연주, 최준, 안혜진. 포스터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모든 사랑은 언젠가 음악이 된다. 아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공연 전날 밤, 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책상 위에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그 속엔 젊은 시절의 자신, 그리고 강한이 웃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당신의 아이가 우리의 노래를 완성하러 왔어요.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바람이 살짝 불며 커튼이 흔들렸다. 그 바람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가 와도 우린 같은 우산 아래 있었어.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그 우산, 준이가 들고 있네요. 다음 날 아침, 공연장 앞엔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시간의 정원 속에서 기억이 노래로 피어나다 아는 심호흡을 하며 무대 쪽으로 걸어갔다. 이제 모든 세대의 사랑이 한 무대 위에서 하나로 이어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공연 당일 서울예술회관의 작은 홀에는 조용한 설렘이 감돌고 있었다. 관객석에는 100여 명 남짓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 중엔 낯익은 얼굴들도 보였다. 마을의 이웃들, 예전의 제자들, 그리고 아내 오랜 친구들. 무대 위에는 피아노 한 대와 마이크 하나, 그 위에 조명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다. 아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거울 속의 그녀는 예전보다 조금 더 주름이 늘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다. 선생님. 준이 다가왔다. 그는 검은 셔츠에 흰 셔츠 단추를 하나 풀고 있었다. 긴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떨리죠. 조금요. 괜찮아요. 무대는 두려운 곳이 아니라 기억이 살아나는 곳이니까. 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그랬죠. 음악은 시간의 벽을 넘는 유일한 언어라고. 아는 미소를 지었다. 그 말 아직도 맞는 것 같네. 무대 조명이 꺼지고 홀 안이 어두워졌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제부터 기억의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명이 켜지자 안과 준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관객들이 숨을 죽였다. 준이 첫음을 눌렀다. 피아노의 소리가 맑게 퍼졌다. 그리고 안이 그 뒤를 이었다. 두 사람의 손끝이 교차하며 비의 정원이 시작되었다. 처음엔 조용했다. 봄비가 내리듯 부드럽고 섬세한 선율이 무대를 채웠다. 안의 손끝은 여전히 정확했고 준의 리듬은 젊고 뜨거웠다. 서로 다른 세대의 피아니스트가 하나의 기억을 연주하고 있었다. 음악은 점점 고조되었다. 비의 정원의 마지막 음이 울릴 때 준이 새로운 멜로디를 이어갔다. 그것은 그의 곡, 기억의 노래였다. 조명이 바뀌었다. 따뜻한 황금빛 조명이 무대를 덮었다. 음악은 한층 깊어졌다. 아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모든 얼굴이 떠올랐다. 비 내리던 날 마이의 웃음, 호황의 눈빛, 강한의 손끝, 하은의 미소, 그리고 지금 이 무대 위에 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과거와 현재, 사랑과 이별, 모든 감정이 한 곡 안에서 녹아들고 있었다. 연주가 절정에 이르렀다. 그 순간 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속삭였다. 엄마, 아빠, 들리고 있죠. 그의 손끝에서 마지막 음이 울렸다. 아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 건반을 눌렀다. 그 소리는 한 줄기 비처럼 혼란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완전한 고요. 관객석에 앉은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번지고 있었다. 누군가가 천천히 박수를 쳤고 이내 모든 관객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 소리는 비처럼 따뜻하게 쏟아졌다. 아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이제 모든 사랑이 완성되었어요. 준이 마이크를 들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이 노래는 저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관객이 조용해졌다. 사랑은 세월을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누군가의 마음에서 누군가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그는 잠시 안을 바라봤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의 이 무대는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무대 뒤로 겹쳐졌다. 그 순간 어디선가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리고 하얀 꽃잎이 천천히 무대로 흩날렸다. 아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비가 와도 우린 같은 우산 아래 있었지. 그녀의 입가에 고요한 미소가 번졌다. 공연이 끝난 후 홀안은 여전히 박수의 잔향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무대 뒤 아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아직 따뜻했고 피아노의 여운이 손바닥 아래에 남아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한 사람의 생애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숨결 같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나의 이야기도 끝이구나. 며칠 뒤 아는 작은 편지 봉투를 꺼냈다. 그녀는 준의 이름을 정성스레 적었다. 그녀는 편지를 쓰며 한자의 마음을 담았다. 준아, 네가 연주한 기억의 노래를 듣는 동안 나는 내 인생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단다. 사람은 사랑을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랑이 우리를 데려가 주는 거야. 나는 곧 여행을 떠날 거야. 어머니 마이와 강한 씨, 하은 씨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하지만 걱정 마렴. 내 안의 음악은 너에게 남았으니까. 그녀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봉했다. 그리고 피아노 위 강한과 젊은 시절 함께 찍은 사진 옆에 조용히 올려두었다. 그녀의 손길이 사진을 스쳤다. 사진 속에 두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우리 그때 정말 젊었지. 그녀는 낮게 웃었다. 비가 오던 그날 당신이 나를 처음 불러세웠던 목소리가 아직도 들려요.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살짝 불었다. 하얀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며칠 후 준이 치료소를 찾았다.
문을 열자 방 안은 고요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바람이 종이 악보들을 살짝 흩날리고 있었다. 선생님, 아무 대답이 없었다. 책상 위에는 봉투 하나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두 줄, 글씨는 여전히 단정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준아, 네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아마 멀리 떠나 있는 중이겠지. 하지만 기억해줘. 네가 건반 위에서 치는 모든 음에는 우리 모두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걸.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 다만 형태를 바꿔 너의 손끝, 너의 노래, 그리고 너의 미소로 살아남는단다. 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조용히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그는 선생님이 즐겨 연주하던 곡, 비의 정원을 천천히 치기 시작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음은 맑았다. 그의 눈앞엔 선생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늘 미소 짓던 얼굴, 그리고 조금 더 부드럽게라고 말하던 따뜻한 목소리. 선생님, 이제 제 차례예요. 당신이 남긴 노래를 이어갈게요. 음악이 방 안을 채웠다. 바람이 살짝 불며 커튼이 흔들렸다. 그 순간 그는 확실히 느꼈다. 선생님이 아직 이 방 안에 자신의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다는 걸. 연주가 끝나자 그는 피아노 위의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의 두 사람, 강한과 안은 여전히 그날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주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세상의 모든 비가 멈췄어요. 그는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들어왔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가 와도 우린 같은 우산 아래 있었지. 주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대답했다. 이제 그 우산은 제가 들고 있을게요. 시간은 흘러 계절이 6번 바뀌었다. 세상은 변했지만 기억의 노래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어느 늦은 봄날, 유럽의 한 대형 콘서트홀, 수많은 관객들이 객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한 청년이 조용히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그는 검은 연미복 차림, 손에는 오래된 악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최준. 그리고 오늘은 그가 세계 무대에서 처음 선보이는 곡, 메모리 오브 레인, 기억의 노래의 연주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피아노 위를 비췄다. 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선생님, 이 무대는 당신께 바칩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첫음이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바람처럼 그리고 빗방울처럼 부드럽게 홀 안을 감쌌다. 연주는 천천히 시작되었다. 비의 정원의 선율로 문을 열고 중간부에는 어머니 하은이 즐겨 부르던 자장가가 스며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안이 남긴 멜로디 한 줄을 더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다만 이름이 바뀔 뿐. 피아노의 음은 점점 깊어졌다. 관객석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누군가가 눈물을 훔쳤고 또 누군가는 손을 맞잡았다. 그의 음악은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모든 세대의 사랑을 품고 있었다. 연주가 절정에 다다를 때 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얼굴이 스쳤다. 피아노를 가르쳐 주던 안 선생님, 언제나 웃던 어머니 하은, 건축가였지만 음악을 사랑했던 아버지 강한, 그리고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할머니 마이와 호황. 그들의 사랑과 눈물이 모두 하나의 멜로디로 이어져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마지막 음을 눌렀다. 그 소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혼란을 천천히 가득 채웠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거대한 박수 소리. 수백 명의 관객이 일어서서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는 끝없이 이어졌다. 주는 고개를 숙였다. 눈가에 빛나는 눈물 한 줄기가 떨어졌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선생님, 이제 이 음악은 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에요. 공연이 끝난 후 그는 무대 뒤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한 구석에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안이 생전에 남긴 편지들과 악보들이 들어 있었다. 그는 그중 한 장을 꺼내 펼쳤다. 안에 글씨로 적혀 있었다. 준아, 언젠가 네 음악이 세상에 닿는 날, 그건 내 사랑이 다시 피어나는 날이란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그 빛이 도시의 불빛과 어우러져 반짝였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비가 와도
우린 같은 우산 아래 있었어요. 그 순간 살짝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리고 마치 누군가의 손길이 그의 어깨를 스치는 듯 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미소 지었다. 이제 그 우산 제가 들게요. 몇 년 후 기억의 노래는 세계 곳곳에서 연주되었다. 사람들은 이 곡을 들으며 울었고 어떤 이는 잃어버린 사랑을 떠올렸으며 또 어떤 이는 용서와 화해를 배웠다. 주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곡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앞 세대의 사랑, 그리고 그들이 남긴 마음의 유산이에요.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를 바꾸어 노래로, 사람으로 세상 속에 남죠. 그날 밤 주는 공연을 마치고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았다. 조용히 손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비의 정원을 한 번 더 연주했다. 건반 위로 떨어지는 손끝이 부드러웠다. 그의 입술에서 한 줄의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사랑의 끝은 이별이 아니라 기억이야. 음악이 끝나고 그는 눈을 감았다. 창밖의 하늘에 별 하나가 천천히 떨어졌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의 미소처럼 부드럽게 흘러내렸다.